안녕하십니까. 알아도 아무 불편 없는, 다시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이정만 위원님이 1년이 364일인데 400회 이상의 공연을 본다. 사실 유무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처음으로 그때 며칠이었죠? 공연장 운영을 365일. 계속 했잖아요. 네.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미친 사람도 있네. 미쳤나봐. 잘 못하는 직원이 있으면 바로 퇴출시키겠다. 진행해서 결과적으로 한 단계 올렸어요. 근데 그게 뭐가 연결이 되냐면 성과급이 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면 알수록 쓸모없는 방송, 모르면 아주 속편한 방송, 대학로 뒷담 인사드립니다. 신이의 대학로 뒷담.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또 귀한 손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정체가 불분명한데 예, 1년이 365일인데 400회를 공연을 본다는 전설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예술계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이정만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만입니다. 한 말씀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글쎄 왜 이렇게 방송을 아직 안 하셨는지 이렇게 게을러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우리 이철진 대표님이 좀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저 깐 거죠? 오늘 좀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사실은요, 지금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정만 위원님은 사실은 맨 처음에 뵌 게 어떻게 보면 행정가와 공연자로 봤기 때문에 어려운 위치였고, 그래서 이제 늘 저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또 늘 진지한 말씀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자연인의 느낌이 나시는데 그거는 왜 그러신 겁니까? 그 위원회에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공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을 막 함부로 하거나 예를 들어서 예술인들이라고 해서 뭐 함부로 대하고 이러기는 되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 그리고 제 성격상 그런 거를 또 원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좀 정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친해지려면 편한 게 좋으니까. 그런 지점에서 사실 저희 예술가 또는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점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벗겨나가도록 하려고 초청을 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흔쾌히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마도 정년이 힘이 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제가 맨 처음에 궁금한 거는 이정만 위원님 하면은 아르코를 뺄 수가 없잖아요.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입사를 하게 되신 동기나 그리고 그때의 분위기 같은 것들도 사실은 우리는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입사한 거는 87년도 2월 2일 날 입사를 했는데 다 외우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는 대학로가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 되게 막 개발이 안 된 상황에서 막 조성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마로니에 공원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 이 조성이 안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그때 당시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뭐 제가 들어갔을 때는 맨 처음에 수습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식 직원으로 되고 수습을 하고 나서 모든 이런 기관에 들어갈 때는 수습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기간을 지나고 이 정식 직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예술위원회에 발을 들이게 됐고 처음에 입사해서는 미술관에 근무를 했어요. 지금 미술관은 아니죠? 지금 미술관이요. 아르코 미술. 그 장소 맞아요? 그 장소요? 네네네. 거기에 있었고, 지금 우리가 회의실 이렇게 본관으로 쓰는 게 원래 거기가 이제 사무실이었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저기 입사했을 때 지금 나주에 있는 본사가 원래 거기에? 그렇죠. 거기에, 거기하고 미술관, 그 다음에 예전 이름은 문예관인데, 지금은 이제 아르코 예술극장이죠.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벽제도 조금, 지금도 벽제에
거기는 인력 개발, 인력 개발원이 있죠. 인력 개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서초동에 자료관. 네네네. 아, 그거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네네네. 네, 이제 자료관이 별도로 이제 저희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150명 정도 됐을 거예요, 직원이.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진흥원에, 지금 위원회죠. 위원회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된 거죠. 저는 아르코보다 우리 위원님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아요. 그러면 입사하실 때가 아예 그냥 최초의 직업이었나요? 그러니까 직장이 처음 직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맡게 된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미술관에서의 수습.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인사부서인데 총무과, 총무과에 잠깐 있다가 또 기금 파트에 있다가 그러고 나서 지원 파트, 이제 지원 사업 하는 파트로 오게 된 거죠. 제가 뭐 지금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8호학번인데 87년도에 입사를 하셨으면 우리도 뭐 또 개인사는 또 이렇게 건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한 군데만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미술관에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을 뵙게 된 건 이제 그 후의 일이지만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이정만 위원님이 1년이 364일인데 400회 이상을 공연을 본다. 이거는 남다른 정열이 없거나 홀리가 아니면 일하는데 빠지지 않으면 그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유무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맞아요.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그게 2004년, 2002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 87년도에 입사하셔가지고 수습을 끝내고 이제 한 5, 6년 정도 지나고 미술관, 그 다음에 총무부, 그 다음에 기금팀, 그러니까 기금, 저희가 이제 문해진흥 기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금팀에 있다가 이제 지원부서로 온 건데. 그게 이제 그 이렇게 공연을 보게 된 거는 그 사실은 그때부터죠. 이제 지원팀으로 와서부터거든요. 지원팀이라고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연극, 무용, 국악 이렇게 음악 나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나눠 있지 않고 한꺼번에 지원을 했어요. 통으로. 그럼 그 전까지는 잘 모르셨겠네요. 예술에 대한. 미술관에 있을 때는 미술에 빠져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미술에 빠져 있다는 건 미술 공부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연을 지원하는 이 지원 부서의 발령을 받고 나서 맨 처음 뭐를 하면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 예술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현장에 가면 그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현장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 현장이 주로 그러면 연극 무대였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공연 전반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연극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전통 그다음에 무용 뭐 이런 식으로 좀 근데 뭐 장르를 가리지 않았지만 그 중에는 연극이 좀 되게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했죠.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쪽 업무를 보신 건가요? 업무는 한 17년, 18년 정도 했어요. 17년, 18년이면은 2020년. 네네. 이니까 4, 5년 전까지 계속 그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뭐 한 4,000편 이상을 봤을 겁니다. 1년 365일 중에 400회를 봤다는 게 전설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제가 1년에 제일 많이 본 해가 1년에 430편. 와. 아니 그러면은 월화수목 금토토토 이 정도 봐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2편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페스티벌에 가면 어디 아침서부터 갔잖아요. 아침부터 페스티벌 시작하니까 그러면 몇 편을 더 그때는 뭐 11시, 뭐 1시, 뭐 3시, 뭐 6시, 7시, 뭐 9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도 한 4-5편씩 볼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또 약간 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사실은 주로 이제 심사를 보시는 이제 그런 위치잖아요. 그런데 그 400회 공연을 보면 까불면 안 되겠네요.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를 했을 때, 예를 네네. 들어서 네네네. 연극 분야의 실무자였을 때에 심사를 맡기잖아요. 네, 심사하는 그렇죠. 네네네. 분들, 전문가를 모셔놓고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뷰가 많이 없었고 서류 심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서류를 보다가 심사위원들 5명이 하나도 모르는 작품이 나오면 일제히 저를 쳐다보고 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뭐 그 당시에 AI네요. AI고 위원님은 현장을 알고 계시니까 늘 애정을 가지고 오시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 현장인들은 또 이 그 심사하는 분들이 다른 세상에 산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약간 좀 틀렸지만 이제 심사위원 또는 위원님으로 제가 궁금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공연을 많이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네네. 지원 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지원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담당자로서의 역할이죠. 그거는 그냥 네. 진짜 역할이네요. 네. 오. 그래서 그게 네네.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어쨌든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하지만 사후의 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거나 뭐 이랬을 때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나라도 뭔가 알고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참 있죠. 늘 위원님 보면 저는 감동스러워요. 또 이제 궁금한 점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늘 되도록이면 같이 뒤풀이를 하고 싶어 한다. 술도 한 잔 못 하면서.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뭐냐면 현장에 예를 들어서 공연 보고 바로 오면 그 사람들이 어떤 거를 원하고 어떤 형식의 지원이 필요하고를 전혀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죠. 네네네. 제가 좀 늦게라도 남아서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그거를 좀 듣는 시간이 그때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뒤풀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현장에 나왔는데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또 얘기가 되고 뭐 이러는 분위기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이제는 저는 감동이 아니고 지금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들도 다 예술하시는 분, 우리 시청자님들도 예술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사실 답답한 점이 많잖아요. 건의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돈을 주는 입장과 그거를 관리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는 그 피관리인, 관리자 또는 공연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그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와주시면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았을 텐데 너무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혹시 그러면 그런 정책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된 것 중에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한두 개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사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후 지원 사업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먼저 이제 단체가 공연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그러면 우리 심사위원들이 가서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재공연 때 그러니까 뭐냐면 공연을 안 본 상태에서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공연을 보고 나서 그 공연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거를 지원해 주니 리스크가 어쨌든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좋은 공연은 찾아다니면서 보면서 그거를 지원해 줬던 이러한 그러니까 사후 지원을 정책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거죠. 근데 그 예술가는 많이 굶어 죽었겠네요. 근데 이제 일단은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문제점이 있었나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공연을 2번을 하는데 한 번의 지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좀 그런 거가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이제 뭐냐면 재공연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무대 세트나 뭐 이런 거는 그냥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런티에 대한 문제는 그때는 제대로 된 개런티를 줘라.
라고 해서 사후 지원입니까? 네네, 사후 지원입니까? 그게 몇 년도죠?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것도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나요? 네, 사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네. 저는 못했을까? 전통. 예. 이쯤 되니까 그 우리 이정만 위원님과의 인연이 이렇게 생각이 좀 납니다. 사실은 그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말 춤을 추고 싶다는 그냥 그 관객을 많이 만나겠다고, 많이 만나고 싶다고, 그냥 연습실이 아니고 극장에서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공연을 했는데 2009년도에 관객 한 명인가 두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정만 위원님이셨어요. 그리고 와서 저의 공연을 보고 제가 면담을 요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국악 파트를 맡으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전통 분야를 또 맡은 적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뭐 연극 전통을 네네네. 이제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대학로에서 특히 또 무용에서 전통 무용을 기반으로 한 공연장이 있다. 유일하게. 근데 거기에서는 매번 공연을 한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얘기하고 싶어 한다.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뵌 거죠. 네. 예. 근데 그때 그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공연 경영도 잘 못하고 해가지고 그 만날 장삼을 뿌리면은 장삼이랑 같이 이 먼지가 확 올라갔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를 보시면서도 전통예술에 대한 호감과 지원을 해주셨던 저한테는 가장 강한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실은 연극을 제외한 나머지 장르는 되게 소외된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네. 네. 왜 그러냐면 지원의 비중을 보면 연극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 거죠. 연극을 활동하는 인프라가 많이 있어서 뭐 금액이 많이 저는 그게 인정되고 죄송하지만 그게 소극장 운동이라고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극은 이미 소극장 운동을 해서 자리를 잡았고 그 무용계는 이제 그게 안 됐던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기 연극에는 많은 뭐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이외에 소외된 장르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로 주변에 어디 활발하게 뭐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었던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성진소극장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365일 그때 며칠이었죠? 공연장 운영을 365일 계속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미친 사람도 있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속으로 미쳤나봐.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뭐라고 저는 생각했었냐면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는 거를 찾았던 거죠. 뭐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를 한번 딱 와서 보시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제가 혼자서 1시간을 공연하는데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이제 좀 다른 그 이슈로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현장의 소리가 아까 이렇게 그 뒤풀이에 꼭 그 참석한다는 말과 연계를 해가지고 아무리 지원을 좀 잘 해줘도 거기에는 이제 명암이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 비슷한 얘기는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불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한 획을 걷는데 알아주지를 않아. 또 하나는 가망성이 있는데 요번 공연만 이렇게 잘 안 나왔어. 이런 부분들이 동시적으로는 그 얘기할 수 있지만 길게 보시고 그 사람의 작품을 보고 그 극단의 작품을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예술가들의 아픔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만 이제 공연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공연도 그러니까 400회 이상을 보려면 그 일반 공연들 일반 공연들도 다 가서 볼 당연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작품별로 예를 들어서 연출가에 따라서도 작품이 확 변하고 배우에 따라서 작품이 확 변하고 이 때문에
또 어떠한 변화에 이 작품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도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예를 들어서 계속 잘하다가 평가받을 때 한 번 잘못해서 못 받는 경우, 사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예를 든다면 저 팀은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 못했지만 그냥 줘야 돼라고 했을 때 그 이외에 다른 팀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팀은 편애를 하고 있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저 팀은 못해도 잘한다는 이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인정해서 지원해주네? 라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번에 못했으면 지원을 못 받는 거고 내가 이번에 잘했으면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런 게 공정한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네네. 열심히는 하는데 작품이 잘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런 부분도 네네. 한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동정표? 아니요. 동정표라는 게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네, 발전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행정가의 입장을 지금 많이 듣고 있어서 너무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시대가 그때쯤 지나서 나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나주를 이사를 가면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불만은 많아요. 왜냐하면 365일 공연을 보시는 우리 이정만 위원님이 제 공연을 와서 봤으면 그래도 한 60%는 줄 텐데. 근데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나주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365일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그 재작년 정병국 위원장님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더니 정병국 위원장님도 차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그 위원회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그 작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런데 현장을 많이 못 가게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후배들한테, 아르코 후배들한테 말씀을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현장 많이 가라고 하는 게 이제 답이긴 한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원 사업 파트는 대학로에 남겨두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공연 파트가 아니고 지원 사업 파트. 그렇죠. 공연 파트 중에서 지원 사업 파트가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모든 공연이나 이런 행사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역에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하니까 우리 지원 파트는 우리 서울에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게 우리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연장하고 미술관하고 뭐 우리 있는데 우리 공연장 관리팀하고 미술관 팀만 여기 이제 있는 거죠. 다 내려가 있습니다. 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아쉬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얘기하기가 힘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손해보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왔는데 옛날에는 책임심사위원제가 있었잖아요. 책임위원제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그 부분들이 그 공연 현장을 아니까 지금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심사에서 배제가 되고 쫓아간다는 느낌. 저기 심사위원들한테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현장을 모르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좀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책임심의관 뭐가 있긴 해요. 저희가 있긴 하는데 어쨌든 거기도 이제 나주에 있는 팀이 있고 서울에는 이제 공연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나주에 있다는 그러한 핸디캡은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뭐 저는 뭐 지방 이전이 장단점이 있는데 적어도 그 예술 그 중에서도 심사 많이 봐야 되는 거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니까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자, 위원님은 정년을 언제 하셨죠? 몇 년 되셨죠? 2021년. 네, 21년도에 87에 들어가셔서 21년도에 진짜
37년 정도 했죠. 오래 계셨네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대전으로 대전, 가신, 네. 대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죠? 대전문화재단의 본부장으로 네네. 있었어요. 네네. 기획재능 본부장이라고 해서 네네. 전체 우리 재단을 운영하고 하는 거를 총괄했죠. 네. 근데 이제 요즘 그 이슈가 정권이 바뀌면서 행정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저희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약간 좀 예민한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본부장도 제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가셨을 때 문제점, 제일 큰 문제점과 그리고 나온 후에 임기가 끝나고 나서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성과는 이제 별도로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대전문화재단이 12년 정도 됐어요. 생긴 지가 네네. 12년 정도 됐는데 기관마다 이제 경영평가를 받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S, A, B, C, D 등급 뭐 이런 네네. 등급이 있어요. 네네. 근데 매년 12년 동안 C 등급을 받은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가서 여기 제대로 한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맨 처음에 가서 한 거는 매뉴얼 작업했어요. 뭐냐면 직원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매뉴얼을 한 달 반 정도에 걸쳐서 그게 만들어 보니까 한 100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매뉴얼이라는 거는 뭐 사업의 추진 프로세스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대한 그렇죠. 매뉴얼을 네네네. 그러니까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무형대전을 한다라고 하면 네네네. 우리 1월서부터 뭐 어떻게 해서 어떤 상황을 거쳐서 마지막에 결과 보고까지 하는 이런 매뉴얼 작업을 다 만들게 했고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표하고 면담하면서 내가 경영평가 한 등급 한번 올려보겠다. 공약을 하신 겁니까? 우리 직원들 앞에서 네네네. 내가 이 경영평가 한 등급 올릴 테니 너희들 잘 따라와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TF팀을 한 7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이거 워딩하는 거 뭐 이런 거 자료들 뭐 이런 거 다 구해서 주고 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잘 못하는 직원이 있으면 바로 퇴출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한 4, 5개월 동안 임기 시작하면서 시작하고 한 몇 개월 지나서 한 거죠. 그거는 진행해서 결과적으로 한 단계 올렸어요. B등급으로 올렸어요. 근데 우리 이정만 의원님 정도 되시면 A급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 등급 올리는 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B등급에서도 A등급에 가까운 점수로 B예요. 바로 밑이에요. 네네네. 1년 만에. 이야,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게 뭐가 또 연결이 되냐면 직원들한테는 성과급이 또 달라져요. 그러면 직원들도 좋아하겠네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승 효과가 있네. 예를 들어서 네네네. C등급 맞았을 때는 성과급이 100%면 네네. B등급은 150%예요. A에 가까운 B등급은 170% 아닙니까? 거기는 200%죠. 200%.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올라가기 때문에. 인기 좋아서 그때 당시에는 막 직원들이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일할 맛도 나고. 네네네. 좋습니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죠. 뭐 제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뭐 제가 뭐 속마음은 얘들 잡는구나. 그렇죠. 가만히 있는 그거를 매뉴얼을 짜가지고 오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거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현장도 가야 되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그런데 성과가 있구나. 저는 어디 뭐 일을 하면서 좀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애초에 이제 손을 대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주 그냥 야무지게 조직을 잘하셨군요. 그게 가장 큰 성과죠. 성과였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동안이고 저랑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 관리를 이렇게 제대로 하셨으면 이런 거겠습니까? 시간도 조금 되고 해서 몇 가지 좀 더 궁금한 거를 하나는 뼈를 아르코에 묻으신 거잖아요.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지. 일단 자기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충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맡은 업무에는 최선을 다해서 임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지원하는 기관에서의 중심이 없으면 더구나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예술인들은 큰 실망감을 갖고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업무를 맡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성실하게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정만 위원님 같은 분이 나오는데 30년 걸려요. 그렇잖아요. 위원님은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400회 공연을 보고 30년을 지났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면 어느 정도 모든 그 줄기를 또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그러면은 장단점도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인재가 앞으로도 나와야 되죠. 그래서 더 그 최선을 다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한두 가지 질문만 더 네.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현역에 있을 때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학술대회나 컨퍼런스에 모시잖아요. 네네. 그럼 늘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돈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하면은 위원님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늘 나와요. 늘 100% 나와요. 한번 오늘 그 노하우를 지금은 이제 네네네. 예, 심사위원 입장에서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랑 막 싸워요. 야, 우리 프로젝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볼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말이 구구이 길어. 줄여. 임팩트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페이퍼, 그러니까 다 페이퍼를 지원 보죠. 네네. 신청서는 누가 본다? 심사위원들이 본다. 그쵸. 네.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쓴다? 심사위원 입장에서 쓴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내 사업에 대해서 쓰는 거는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쓰다가 중간에 이렇게 줄여도 예를 들어서 네. 뭐 이거 안 써도 뭐 다 내가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심사위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를 읽으면서 그들이 뭐를 어떻게 왜 만들려고 하는지를 이 서류를 보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거기다 담아내야 된다라는 게 제일 큰 하나의 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 추진 계획, 추진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이 왜 해야 되는지라는 그 목표가 있을 거고 그 이 사업에 적정한 사업이냐라는 거를 좀 봐줘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있으면 이게 상주단체의 사업에 이제 알겠습니다. 적정한 거냐, 네, 그 목적에 네네. 적정한 거냐. 네네. 네, 그다음에 우리 해외 교류, 뭐 국제교류 사업 같으면은 국제교류에 맞나? 네, 맞나 안 맞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거기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써야 되는 거죠. 사실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 페이퍼가 공고문이 애매할 때가 있어. 그쵸? 네.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낫겠죠. 그렇죠. 그게 네네네네네. 왜 그러면 담당자는 당연히 그 사업을 네네.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담당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고예요. 네네. 자기가 제일 잘 알아야 돼. 그렇죠. 네, 그래야지만 맞죠. 예. 우리가 예술인들이 네네. 뭐 질문할 때 이럴 때 답변해주고 하는 거지. 자기가 모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현장을 알아야 되는데 참 또 똑같은 얘기로 내려가니까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면? 하나 더 있다면 그 심사위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계량적인 수치가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 공연에 뭐 100명이 오겠다, 200명이 오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공연단체들이 인원수 많으면 잘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문제점이 뭐냐면 200명이 온다고 페이퍼를 내고 현장에 우리 이제 평가하러 현장에 가면 50명밖에 안 왔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쓰느냐. 그건 정상적으로 써서 우리 최선을 다하는 모습 참 애매한. 아니 특히 우리 그 무용처럼 비인기 그 전통 예술이나 전통 무용이나 이런 비인기 종목은 사실 그 아시다시피 초청이라도 해서 이렇게 오는 건데 애매한 부분이라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가 있냐면 홍보의 중요성이에요.
그렇죠. 홍보를 제일- 왜 하는 거지? 제일 제일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렵죠. 어렵고 왜 그러냐면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공연장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를 통해서 상대방이 와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위원님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 현재 앞으로 10년까지는 불가능한 비인기 종목의 네. 한계가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알기 쉬운 일인데 또 가장 간과할 수 있는 자기를 내보이고 싶으니까 심사위원이 문제가 아니고 한 해를 그으려는 이제 그런 거.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신 거. 예를 하나 좀 들어서 네. 여기 하면 우리 사업 목적에 맞는 거를 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네네. 한 단체가 사업 계획 하나를 써요. 네네. 그 하나 가지고 여기 넣고 저기 넣고 그러니까 이게 네네. 맞지 않죠. 이게 목적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뭐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나만 걸려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이 정말 필요한 사업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잘 담아서 내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셨고요. 딱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지가 한 가지고, 위원님 같은 경력을 가진 분들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위원님은 다른 분야로 옮기지 않고 하나만 꾸준히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제가 심사위원 입장에서 말한다면 환원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두 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원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그렇죠. 지금 그 위원님의 노하우가 사실은 정말 아까운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지만 30년, 4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승무 하나만 춘 사람이 나오려면 30년, 40년 동안 거기에서 썩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오랜 기간 30년 넘게 현장에서 대학로에서 그 극장에서 400회씩 보고 공연을 보는 그 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뭐 환원을 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지.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지원 사업을 하고 나면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럼 평가를 해요. 현장 평가에 전문가들이 가서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뭐 환원이라고 하면 환원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거냐면 제가 그러면 현장에 가서 공연을 보고 평가서를 써요. 그럼 이거를 페이퍼로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재단이나 어디에 넘겨주면 재단에서 그거를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예술가들한테 너네들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거를 이제 통보해주고 이렇게 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 공연단체에 대한 부분이고 그거를 제가 두 가지의 갈래로 얘기 드리면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공연단체한테는 이렇게라도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심의에 들어가서 지원을 통한 우리 뭐 이런 부분도 하나의 뭐 환원이라고 하면 하나일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이거를 좀 전수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저를 수제자로 저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뭐 해주세요라는 사람이 아직 제가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워요. 감히 그 위원님께 제 거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어떤 기관에 가서 좀 더 일을 하고 싶기는 한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건 뭐냐면 이미 많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해놓고 공고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쉽지 않더라고요. 뭐 업체 하나 만들어서 뭔가 또 해볼까라고 했는데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지금 현재가 엄청 바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바쁘세요. 네. 우리 위원님은 정말 바쁘세요. 근데 50% 줄인 게 이 정도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월 달 넘어가면서 벌써 한 110회 정도의 심사를. 네, 네네. 심사를 그것도 뭐 했어요. 지방이 많더라고요. 네, 보니까. 지방이 네네. 많아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를 뭐 준비하고 막 이럴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2, 3일 정도가 이제 남는데 그때는 계속 이제 좀 서류 작업하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뭐 어떤 기관을 또 한번 좀 놓고 볼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여담일 수도 있지만 정년을 하시고 나서 서울에 사무실도 가지셨잖아요. 네, 저희가 네, 또 네. 입소식도 좀 하고 뭐 재밌게. 그리고 사실은 그 지방문화재단에 가서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도 저는 환원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여담이지만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예술 쪽에 전문적인 그 기획단체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워크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맨 처음에 돈을 받은 게 500만 원인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500만 원 영수증을 다 처리를 안 했어. 그 당시에도 그게 통과될 때였어요. 네. 아니, 그거 다 알지, 뭐, 영수증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 기획 사업을 할 때, 예, 한번 또 도움을 좀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바라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더 좋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글쎄 오늘 이번 프로그램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철진 대표님이 연락이 와서 한 번만 꼭 출연해서 좀 좋은 말씀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밑에 저희 회사가 올라갈 겁니다. 그걸 글로 주시면 제가 아무 사심 없이 우리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뜸하게 했던 우리 대학로 뒷담을 다시 이렇게 무게감 있게 해주신 이정무 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강제입니다. 추천 뭐 이게 아니에요. 강제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